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어서 나오는 물건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가를 위해서 유찰을 시키고 조금 더 가격을 더 보태고 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하자를 투자자별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 그렇죠. 그 하자만큼 금액에서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안목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죠. 꾸준히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지켜봐야죠. 그게 한 번에 나올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부동산 경매 하죠. 그 공돈은 없다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나도 저 사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좋은 물건이 어디가 있어? 내가 좋은 물건을 확인하고 내가 좋은 물건을 골라내기 나름이지, 좋은 물건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뿅 하니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어. 그렇죠. 그리고 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져요. 오늘 내가 화성에 꽤 괜찮은 토지를 가지고 와봤어. 아, 화성. 내가 예전에 올패스반에도 추천을 했긴 했는데 우리 회원들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어. 근데 낙찰은 됐더라고. 그 낙찰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2 타경 64619 물건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분 사건이었는데 지분으로 갖고 있는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경매로 나온 그런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23-1 외 2필지 총 3필지가 지금 경매에 나와 있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답이고 103평이 되어 있고요. 감정가가 5억 7,200 정도에 한번 유찰돼서 4억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5월 4일에 매각이 됐네요. 낙찰이 됐고요. 낙찰 가격을 보니까 2명이 입찰해서 4억 8천 정도에 낙찰이 됐고 2등도 한 4억 7,500 정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도 다 해서 사건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자, 어떤 물건이냐면 총 3필지인데 3필지가 모두 답은 아니고 한 필지는 대지이고요. 2필지만 답이고, 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농지증은 필요 없겠네요. 지목이 그렇지.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황이 나지,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농지증을 못 받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증이 필요 없으니까 농지증이 이제 두려운 분들은 이런 땅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 2동은 매각재로 나와 있고요. 또 상업용 건부지이고 또 포장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또 여기는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같네요. 많이 지어져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이제 입주를 시작할 것 같고요. 큰 도로가 껴져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입구 쪽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아파트하고 저 땅하고 크게 분리가 돼 있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저 아파트하고 이쪽은 별개로 볼 수 있지만, 모르겠다, 저 컨테이너가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봐. 자, 이 사진이 그 컨테이너인데 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놓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만 보면 컨테이너가 지상권 성립에 무슨 영향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컨테이너가 법정지상권 성립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건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물론 완전 생초보라면 저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더 떨어뜨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나는 무조건 법정지상권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봐. 이 입장에서
저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땅이 대지로서의 값어치가 있냐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옆쪽에 건축물이 있고 지금 저 대지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답 두 필지는 어떻게 보면 짜투리 땅으로 쓰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투자자별로 다를 수는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저게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져. 만약에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저기에 건축물을 올릴 것 같아 안 올릴 것 같아? 올릴 것 같아요. 그렇지. 올리지 당연히. 올리든지 아니면 옆 건물에 주차장 용지로 어떤 식으로든 재산권 행사를 해서 수익을 뽑아내려고 할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그 수익의 기반점이 되는 것은 화성이라는 지역적인 특색과 행정구역상 동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색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낙찰 가격만 놓고 보면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 4억 5천은 조금 가볍고 4억 5천에서 5억 그 사이가 되는 것은 맞아. 내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 나는 4억 9천 정도 썼을 것 같아. 4억 9천 정도. 그러면 낙찰 받으셨겠네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4억 9천을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변과 입지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봐야지. 건축물을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건축물을 세워서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지 여기까지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했었어도 이 땅가치 면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니까 과연 이 아파트의 입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또 도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의 차이는 투자자별로 극명하게 나눠질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저 금액으로 샀다고 해서 손실이 날 것 같아?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손실이 안 난다라는 것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 기대 심리가 너무 높은 데다가 또 매입하려는 단가는 너무 낮아. 그래서 이런 땅을 욕심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폐차래. 근데 이제 항상 폐차라면 우리가 듣는 말 있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 번만 더 떨어졌으면 내가 입찰하려고 했다. 근데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토지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좋아 보이겠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기 욕심인데도 그런 거를 자꾸 놓치더라고. 저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 땅의 활용 가치는 투자자별로 갈릴 수는 있지만 저 가치가 나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 물론 아파트와 딱 붙어 있어서 아파트 영향의 입지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음식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파트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위락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 그렇죠. 항상 토지는 그 주변 입지와 기본적인 가치를 물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과는 또 다른 이야기야. 저기다 건축물을 그럴싸한 거를 만약에 세워서 뭐 상가가 돼서 장사가 잘 된다. 5억에 넘길까? 아니겠죠. 당연하지.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 땅의 낙찰 가격은 지금이 제일 싼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자꾸 건축물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머리를 잘 쓰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2개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머리만 조금 잘 굴리면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번뜩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저 컨테이너라도 좀 다 치워놓고 깨끗하게 정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은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저런 땅은 입찰하면 대출은 많이 나오나? 대출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2동 정도는 은행 담당자도 법정지상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낙찰 80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 대출에 대한 것은 웬만하면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자기 자본금이 많이 있어서 대출을 안 낀다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레버리지 관점을 놓고 보면 대출은 끼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늘은 화성시 기안동에 그것도 한 복판에 끼어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좀처럼 이렇게 하자 없는 물건, 물론 법정지상권을 하자라고 꼽는다라고 하면 하자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하자가 없는 물건은 다소 좀 과하게 생각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잘 먹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